여보, 나 어제 관리사무소에 연락해봤어. 소장님이 이런 경우 도움받을 수 있는데 안다고 하셨어. 무슨 경우? 어머니 요즘 많이 심해지셨잖아. 전문가 한번 만나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엄마, 어디 불편한 데 없어? 나 괜찮아. 어머니 잠깐 나오실 수 있어요? 관리사무소에 잠깐 가봐야 할 것 같아서요. 소장님이 서류 하나만 확인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래, 가자. 어머니가 요즘 너무 힘들어 보여서요. 저도 모시고 싶은데 제가 더 잘 도와드릴 수가 없어서. 전문적인 데서 케어를 받으시는 게 어머니한테도 더 좋을 것 같아서요. 어머님, 여기 한번 살펴보시겠어요? 동의하시면 서명 한 번만 해주시면 돼요. 자, 들어보렴. 노인 완전히 미친 줄 알아. 명의만 넘기면 끝이야. 안 되면 약 조금 섞어도 돼. 어차피 정신 이상한 사람이라 아무도 의심 안 해. 이게 무슨, 이거 편집된 거야. 내가 그런 말을 왜 해? 어머니, 이거 어디서 난 거예요? 편집 안 했어. 네가 한 말이야. 내가 전부 다 녹음해놨어. 날짜도 있어. 엄마, 나 몰랐어. 알아. 왜 말 안 했어? 말했으면 내가 믿었겠어? 다 지난 일이야. 오늘도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며 사연자의 신원보호를 위해 각색되어 송출됨을 알려드립니다. 남편 기일 다음 날 아침이었다. 나는 새벽 5시에 눈이 떠졌다. 옆에 아무도 없는 게 아직도 낯설다. 20년 넘게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 사라진 지 벌써 2해가 됐는데 몸은 여전히 그 빈자리를 기억하고 있었다. 부스스 일어나 주방으로 갔다. 식탁 위에는 어젯밤 제사 음식 그릇들이 정리되지 않은 채 놓여 있었다. 며느리 하영이는 일찍 들어가 잤는지 아무 흔적도 없었다. 나는 혼자 그릇들을 씻기 시작했다. 물이 차가웠다. 기름기가 잘 안 빠지는 제기들을 박박 문지르며 한숨이 절로 나왔다. 아침 7시쯤 됐을까? 하영이가 주방 문 앞에 나타났다. 어머니, 또 혼자 하셨어요? 말은 걱정하는 투였다. 그런데 눈빛이 달랐다. 뭐랄까, 무언가를 재고 있는 것 같은 차갑게 계산하는 느낌. 나는 그 눈빛을 받으며 그냥 웃었다. 아니다. 별거 없어. 어서 앉아. 하영이는 내가 내민 미역국 그릇을 받으며 슬쩍 확인하듯 부엌을 한번 둘러봤다. 가스밸브, 냉장고, 내가 씻은 제기들. 뭘 보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 시선이 내 등에 와닿는 게 느껴졌다. 민수는 출근 준비로 바빴다. 넥타이를 고르면서 밥을 먹고 가방을 챙기면서 국을 마셨다. 나는 아들 밥 공기에 반찬을 하나 더 올려줬다. 하영이가 그 모습을 보다가 작게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어머니, 또 드셨잖아요. 아침에. 나는 귀가 어두운 척 못 들은 채 했다. 민수도 못 들었는지 그냥 밥을 먹었다. 오후에는 경로당에 갔다. 오랜 친구 옥분이 언니가 나를 보자마자 달려왔다. 순자야, 잘 지내? 민수 며느리가 얼마나 어머님 걱정을 하는지 모른다고 하더라. 나는 잠깐 멈칫했다. 걱정? 그럼. 지난주에 나한테 그러더라. 요즘 어머니가 자꾸 깜빡깜빡 하신다고. 가스 잠그는 것도 걱정되고 혼자 두기 겁난다고. 옥분 언니는 진심으로 걱정하는 표정이었다.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영이가 그랬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골목길을 걸으며 나는 그 말을 곱씹었다. 요즘 깜빡깜빡한다. 혼자 두기 겁난다. 하영이가 그 말을 이웃에게 했다는 건 이미 어느 정도 소문을 깔아두기 시작했다는 뜻이었다. 나는 그날 저녁 아들 방에서 웃음소리가 나는 걸 들었다. 하영이가 민수한테 뭔가를 이야기하는 모양이었다. 내용은 들리지 않았지만
그 웃음소리가 이상하게 가슴에 걸렸다. 방에 들어와 침대에 앉았다. 남편 영정사진이 서랍 위에 놓여 있었다. 영감, 내가 맞는 거지? 사진은 아무 말이 없었다. 나는 핸드폰을 꺼내 들었다.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설정 메뉴를 열었다. 손자가 한번 가르쳐줬던 게 생각났다. 녹음 앱. 버튼 하나만 누르면 된다고 했다. 나는 그 앱을 찾아서 화면에 띄워놓았다. 아직 누르지 않았다. 하지만 준비는 해뒀다. 그날 밤 복도 쪽에서 하영이의 목소리가 작게 들려왔다. 전화를 하는 것 같았다. 그날 이후로 나는 눈을 크게 뜨지 않기로 했다. 멍하니 앉아 있거나 밥을 먹다 숟가락을 내려놓거나 말을 걸어도 한 박자 늦게 대답하거나 하영이가 보기에 나는 점점 흐려지는 노인이어야 했다. 나는 그 역할을 충실히 했다. 사실 처음엔 쉽지 않았다. 평생 부지런하게 살아온 사람이 멍한 척을 하려니 몸이 거부했다. 새벽에 일어나 주방을 쓸고 싶은 걸 참아야 했고, 아들 출근 전에 국 한 그릇 끓여주고 싶은 걸 꾹 눌러야 했다. 어느 날 아침 하영이가 통장 2개를 들고 왔다. 어머니, 제가 관리할게요. 요즘 보이스피싱도 많고 어머니 혼자 들고 다니시면 위험해요. 나는 눈을 깜빡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가 알아서 해. 하영이는 안도하는 표정으로 통장을 가방에 넣었다. 도장도 함께였다. 나는 그 모습을 멍한 눈으로 바라봤다. 손이 꽉 쥐어졌지만 이불 속에 감춰뒀다. 그 주 목요일부터 점심이 늦어지기 시작했다. 12시가 지나고 1시가 되어도 상이 들어오지 않았다. 하영이는 외출 중이었다. 나는 배가 고팠지만 부엌에 들어가지 않았다. 냉장고를 열어 뭔가를 꺼내 먹으면 내가 스스로 챙길 수 있는 사람처럼 보일 테니까. 1시 반이 돼서야 하영이가 들어왔다. 어머니, 기다리셨어요? 죄송해요. 은행 일이 길어졌어요. 상에는 아침 남은 된장찌개와 깍두기 하나였다. 하영이는 그걸 내려놓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찌개를 떠먹으며 창밖을 봤다. 찌개는 식어 있었다. 며칠 뒤였다. 내가 슬리퍼를 끌고 현관 쪽으로 가자 하영이가 어느새 나와 있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그냥 바람 좀 쐬려고. 요즘 날이 갑자기 추워졌어요. 감기 걸리시면 큰일 나요. 그냥 계세요. 부드러운 말투였다. 하지만 하영이는 내가 신발을 신기 전에 이미 현관 앞에 서 있었다. 나는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다. 그날 저녁이었다. 민수가 퇴근하고 들어오자마자 하영이가 부엌에서 나오며 낮은 목소리로 말하는 게 들렸다. 오늘도 이상한 말 하셨어. 나가려고 하셔서 겨우 막았어. 민수가 뭐라고 대답하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나는 방 안에 앉아서 핸드폰을 꺼냈다. 녹음 앱을 열었다. 손가락이 빨간 버튼 위에 올라갔다. 눌렀다. 처음으로 버튼을 누른 날이었다. 아무 소리도 담기지 않았다. 그냥 방 안의 정적만 녹음됐다. 하지만 나는 껐다가 다시 켜보고 또 껐다가 켜봤다. 연습이었다. 때가 오면 놓치지 않으려고. 그날 밤 잠들기 전 남편 사진을 오래 들여다봤다. 영감은 사람 보는 눈이 있었다. 하영이를 처음 데려왔을 때도 환하게 웃으면서 뒤돌아서며 나한테 낮게 말했었다. 순자야, 잘 봐. 그게 무슨 뜻인지 그땐 몰랐다. 이제는 알 것 같았다. 그 주 토요일 아침이었다. 하영이가 내 방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옷장을 열었다. 어머니, 오늘 날 풀렸대요. 바람 쐬고 오세요. 제가 옷 골라드릴게요. 나는 침대에 앉아 바라봤다. 하영이가 꺼낸 건 남편 사무제 때 입었던 짙은 보라색 저고리였다.
평소엔 제삿날 아니면 꺼내지도 않는 옷이었다. 그거 아니어도 되는데. 어머니, 이게 제일 따뜻해 보여요. 어서 입으세요. 말투는 밝았다. 나는 천천히 그 옷을 받아 입었다. 거울을 보니 딱 봐도 이상했다. 10월 중순 오전에 제사 저고리를 입은 노인. 하영이는 그걸 보며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다녀오세요. 골목에 나서자마자 마주친 건 옆동 사는 정순 씨였다. 어머, 박 여사님. 오늘 무슨 날이에요? 나는 웃으며 그냥 지나쳤다. 조금 더 걷자 슈퍼 앞에서 영감님들 셋이 장기를 두고 있었다. 그중 한 분이 나를 보더니 옆 사람 팔꿈치를 툭 쳤다. 나는 못 본 척 고개를 숙이고 걸었다. 창피했다. 평생 단정하게 살아온 사람이다. 외출할 때 옷매무새 한 번 더 확인하고 머리는 항상 단정히 빗고 신발도 항상 깨끗이 닦아 신었다. 그런 내가 오늘 이 꼴이었다. 하지만 나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오히려 천천히 단지를 한 바퀴 돌았다. 사람들이 나를 보는 눈빛을 하나하나 확인했다. 어색함, 안타까움, 수군거림. 하영이가 미리 심어놓은 소문이 이미 이 안에 퍼져 있다는 게 느껴졌다. 집에 돌아와 저고리를 벗으며 나는 민수한테 전화를 할까 생각했다. 아들은 지금쯤 회사에 있을 시간이었다. 뭐라고 말하나? 며느리가 나한테 이상한 옷을 입혀 내보냈다고? 아들이 믿을까? 나는 전화를 누르지 않았다. 민수는 요즘 퇴근하면 하영이 옆에 앉아 있는 시간이 길어졌다. 내가 뭔가를 말하면 엄마 하영이가 힘든 거 알잖아라고 먼저 하영이 편을 들었다. 나쁜 아들이 아니었다. 그냥 모르는 아들이었다. 아내가 보여주는 것만 보고 있는 아들. 그날 저녁 핸드폰에 문자가 왔다. 옥분 언니였다. 순자야, 오늘 낮에 봤는데 왜 그런 옷 입고 나왔어? 혹시 몸 어디 안 좋아? 나는 한참 그 문자를 들여다봤다가 답장을 보냈다. 나 괜찮아. 하영이가 골라줬어. 보내고 나서 바로 후회했다. 괜한 말을 했나 싶었다. 하지만 잠시 뒤 옥분 언니 답장이 왔다. 그래, 알겠어. 그 짧은 답장에 뭔가 담겨 있었다. 말하지 않은 것들. 나는 녹음 앱을 열었다. 저장된 파일이 4개였다. 아직은 별거 없었다. 식사 늦은 것, 외출 막은 것, 민수한테 거짓말한 것. 다 정황이었다. 결정적인 게 없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하영이는 여기서 멈출 사람이 아니었다. 더 대담해질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날 밤 하영이가 거실에서 누군가와 전화를 했다. 나는 방문에 귀를 댔다. 웃음소리가 들렸다. 낮에 내 앞에서 하던 그 목소리와는 전혀 달랐다. 전혀 다른 사람 같았다. 그날은 유독 조용한 밤이었다. 민수는 야근이라고 했다. 하영이는 저녁을 차려놓고 내 방에 고개를 들이밀며 말했다. 어머니, 드세요. 저 좀 누울게요. 머리가 아파서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영이가 방으로 들어가는 소리가 났다. 나는 혼자 밥상 앞에 앉았다. 반찬은 계란말이 하나와 깍두기였다. 국은 없었다. 나는 물을 한 컵 떠다가 밥을 말아 먹었다. 씹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 소파에 앉았다. 텔레비전을 켰다가 금방 껐다. 드라마 속 가족들이 밥상 앞에 둘러앉아 웃고 있었는데 그게 왜인지 보기 싫었다. 10시가 조금 넘었을 때였다. 하영이 방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처음엔 작은 웃음소리였다. 나는 소파에서 일어나 복도 쪽으로 걸어갔다. 발 뒤꿈치를 들었다. 오래된 아파트 바닥은 발을 잘못 디디면 삐걱거렸다.
하영이 방문은 닫혀 있었다. 하지만 문 아래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고 목소리도 함께 흘러나오고 있었다. 응, 잘 되고 있어. 노인 완전히 미친 줄 알아. 나는 그 자리에 멈췄다. 조금만 더 하면 병원 보낼 수 있어. 민수도 이제 거의 됐고 가슴 어딘가가 서늘하게 가라앉았다. 나는 숨을 참았다. 명의만 넘기면 끝이야. 건물이랑 아파트 둘 다. 핸드폰이 주머니에 있었다. 나는 화면을 보지 않고 손가락으로만 더듬었다. 녹음 앱을 찾았다. 빨간 버튼을 눌렀다. 목소리가 잠깐 낮아졌다가 다시 이어졌다. 안 되면 약 조금 섞어도 돼.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어차피 정신 이상한 사람이라 아무도 의심 안 해. 웃음소리가 났다. 가볍고 밝은 웃음이었다. 낮에 내 앞에서 어머니 드세요 하던 그 목소리와 똑같은 목소리였다. 나는 그게 더 무서웠다. 다른 목소리였으면 차라리 나았을 것이다. 아예 다른 사람이었으면. 하지만 그 목소리는 같았다. 내가 매일 듣던 바로 그 목소리였다. 다리에 힘이 빠졌다. 벽에 등을 기댔다. 무서웠다. 무섭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었다. 저 방 안에 있는 사람이 내 아들의 아내라는 게, 내가 결혼식 날 손을 잡아주며 잘 부탁한다고 했던 사람이라는 게, 명절마다 용돈 봉투를 직접 챙겨줬던 사람이라는 게, 하지만 나는 소리를 내지 않았다. 소리를 내는 순간 끝이었다. 내가 들었다는 걸 알면 하영이는 발뺌을 할 것이고 민수한테는 내가 또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민수는 믿을 것이다. 아내를. 나는 발 뒤꿈치를 들고 다시 거실로 돌아왔다. 소파에 앉았다. 꺼진 텔레비전 화면에 내 얼굴이 비쳤다. 주름지고 작은 얼굴이었다. 그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다. 핸드폰을 꺼내 녹음을 멈췄다. 파일을 열어 재생해봤다. 안 되면 약 조금 섞어도 돼. 하영이의 목소리가 작게 흘러나왔다. 또렷하게 담겨 있었다. 나는 파일을 저장했다. 손이 조금 떨렸다. 그날 밤 잠은 오지 않았다. 새벽 1시, 2시, 3시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다. 무섭기도 했고 서럽기도 했다. 결혼한 지 5년이 됐다. 5년 동안 나는 하영이가 챙겨주는 밥을 먹었다. 그 밥이 언제부터 달라졌을지. 아니, 혹시 이미. 생각을 멈췄다. 생각을 더 이어가면 안 될 것 같았다. 새벽 4시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앉았다. 창밖이 아직 어두웠다. 아파트 단지 가로등이 혼자 켜져 있었다. 나는 그 불빛을 한참 바라봤다. 영감이 살아있었으면 이 상황을 어떻게 했을까? 아마 참지 않았을 것이다. 그 사람은 나와 달리 참는 걸 몰랐다. 억울한 건 억울하다고 했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했다. 그래서 살면서 손해도 많이 봤지만 나중에 후회한 적은 없었다. 나는 핸드폰을 다시 열었다. 저장된 녹음 파일이 5개였다. 짧은 것도 있고 긴 것도 있었다. 다 합치면 꽤 됐다. 됐다 싶었다. 이제 더 기다릴 필요가 없었다. 증거는 충분했다. 남은 건 언제, 어디서, 누구 앞에서 꺼내느냐였다. 그리고 그 자리는 내가 만들 게 아니었다. 하영이가 만들 것이었다. 하영이는 반드시 마지막 수를 둘 것이고 나는 그 순간을 기다리면 됐다. 나는 다시 누웠다. 눈을 감았다. 이번엔 잠이 왔다. 사흘 뒤였다. 하영이가 아침을 먹으면서 민수한테 말했다. 여보, 나 어제 관리사무소에 연락해봤어. 소장님이 이런 경우 도움받을 수 있는데 안다고 하셨어. 민수가 수저를 내려놨다. 무슨 경우? 어머니, 요즘 많이 심해지셨잖아. 전문가 한번 만나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나는 밥을 씹으며 창밖을 봤다. 아무것도 못 들은 표정을 유지했다. 민수가 나를 한 번 봤다. 나는 숟가락으로 국을 저었다. 엄마, 어디 불편한 데 없어? 응, 나 괜찮아. 민수는 잠깐 하영이를 봤다가 다시 밥을 먹었다. 하영이는 내 눈치를 살폈다. 나는 깍두기를 하나 집어 먹었다. 그날 오후였다. 하영이가 내 방문을 두드렸다. 어머니, 잠깐 나오실 수 있어요? 관리사무소에 잠깐 가봐야 할 것 같아서요. 소장님이 서류 하나만 확인해 달라고 하셨어요. 서류. 나는 그 단어를 들으면서 속으로 생각했다. 왔구나. 그래, 가자. 관리사무소는 단지 입구 쪽에 있었다. 유리문을 열고 들어가니 소장 책상 앞에 의자가 여러 개 놓여 있었다. 소장이 일어나 인사했다. 옆에 낯선 여자가 앉아 있었다.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어머니, 여기 앉으세요. 하영이가 내 옆에 바짝 붙어 앉았다. 잠시 뒤 민수가 들어왔다. 회사에서 급히 불렀는지 넥타이를 느슨하게 맨 채였다. 나를 보더니 잠깐 눈을 피했다. 낯선 여자가 서류를 꺼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는 노인 복지 관련 상담을 돕고 있는데요. 오늘은 가족분들이 어머님 건강을 많이 걱정하셔서 자리를 마련했어요.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영이가 그때 눈물을 꺼냈다. 손수건을 눈 아래에 가져다 대며 목소리를 낮췄다. 어머니가 요즘 너무 힘들어 보여서요. 저도 모시고 싶은데 제가 더 잘 도와드릴 수가 없어서 전문적인 데서 케어를 받으시는 게 어머니한테도 더 좋을 것 같아서요. 민수가 고개를 숙였다. 낯선 여자가 서류를 내 앞으로 밀었다. 어머님, 여기 한번 살펴보시겠어요? 동의하시면 서명 한 번만 해주시면 돼요. 2번 동의서였다. 나는 그 서류를 천천히 내려다봤다. 글씨가 작았다. 나는 읽는 척 고개를 숙였다. 하영이가 펜을 꺼내 내 손 옆에 놓았다. 민수가 조용히 말했다. 엄마, 괜찮아. 좋은 데야. 나는 펜을 봤다. 하영이의 손을 봤다. 손수건을 쥔 손이었다. 눈물 한 방울 없이 손수건만 쥔 손이었다. 나는 가방을 열었다. 하영이가 서명을 기다리며 나를 봤다. 소장도 봤다. 낯선 여자도 봤다. 민수도 고개를 들었다. 내가 가방에서 꺼낸 건 펜이 아니었다. 작은 녹음기였다. 핸드폰 녹음 파일을 옮겨 담아둔 것이었다. 나는 그것을 테이블 한가운데 놓았다. 들어봐. 버튼을 눌렀다. 방안이 조용해졌다. 하영이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노인 완전히 미친 줄 알아. 하영이의 얼굴이 굳었다. 명의만 넘기면 끝이야. 소장이 자리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안 되면 약 조금 섞어도 돼. 어차피 정신 이상한 사람이라 아무도 의심 안 해. 웃음소리까지 담겨 있었다. 방안 공기가 달라졌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낯선 여자가 서류를 천천히 걷었다. 민수가 하영이를 봤다. 하영이는 입을 열었다. 이게 무슨, 이거 편집된 거야. 내가 그런 말을 왜 해? 어머니, 이거 어디서 난 거예요? 목소리가 떨렸다. 편집 안 했어. 나는 처음으로 또렷하게 말했다. 내가 한 말이야. 날짜도 있어. 민수가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섰다. 하영이 쪽으로 한 발 물러서는 것도 아니고 나 쪽으로 다가오는 것도 아니었다. 그냥 서 있었다. 손이 허공에 있었다. 나는 녹음기를 다시 가방에 넣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 먼저 들어갈게. 아무도 붙잡지 않았다. 하영이가 짐을 쌌다. 그날 저녁 민수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두 사람은 방 안에서 오래 이야기를 했다. 나는 주방에서 물을 끓였다.
주전자가 끓는 소리가 났다. 방 안에서 하영이 목소리가 높아졌다, 낮아졌다를 반복했다. 민수는 거의 말이 없는 것 같았다. 1시간쯤 지났을까? 방문이 열리고 하영이가 캐리어를 끌고 나왔다. 나를 봤다. 나도 하영이를 봤다. 하영이는 뭔가를 말하려다 입을 닫았다. 그리고 그냥 현관으로 걸어갔다. 캐리어 바퀴 소리가 복도에 울렸다. 현관문이 닫혔다. 민수가 방에서 나왔다. 얼굴이 하했다. 소파에 앉더니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나는 아들 옆에 가서 앉을까 하다가 그냥 주방으로 들어갔다. 보리차를 한 잔 따라서 아들 앞에 놓았다. 민수는 차를 마시지 않았다. 나도 아무 말 하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잘 잤다. 오랜만이었다. 불을 끄고 눕자마자 눈이 감겼다. 꿈도 꾸지 않았다. 며칠이 지났다. 민수는 출근을 했고 퇴근을 했고 밥을 먹었다. 말이 없었다. 나는 아들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이고 고등어를 구웠다. 아들은 밥을 다 먹고 나서 한 번은 수저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엄마, 나 몰랐어. 나는 고등어 가시를 바르다가 멈췄다. 알아. 왜 말 안 했어? 말했으면 내가 믿었겠어? 민수가 대답을 못했다. 나는 다시 가시를 발랐다. 다 지난 일이야. 그게 전부였다. 우리는 그 이후로 그 이야기를 다시 꺼내지 않았다. 더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지 않아도 됐기 때문이었다. 어느 아침이었다. 민수가 출근 준비를 하다가 현관에서 나를 불렀다. 엄마, 오늘 날 좋다. 퇴근하고 같이 밥 먹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오전 10시쯤 나는 외출 준비를 했다. 옷장을 열었다. 하영이가 골라주던 옷들이 아직 걸려 있었다. 나는 그 옷들을 한쪽으로 밀어두고 내가 좋아하는 연한 하늘색 점퍼를 꺼냈다. 머리를 단정히 빗었다. 거울을 봤다. 내 얼굴이었다. 아파트 단지 벤치에 나가 앉았다. 햇빛이 좋았다. 10월 말 햇빛이라 따뜻하지는 않았지만 눈이 부시게 맑았다. 나는 눈을 살짝 찡그리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이 벤치에 마지막으로 앉은 게 언제였는지 생각해봤다. 영감이 살아있을 때였다. 그 사람이 퇴원하고 처음 바깥 공기를 마시던 날. 둘이 여기 나란히 앉아서 한참을 있었다. 아무 말도 안 했다. 그냥 햇빛을 받았다. 그때도 지금처럼 맑은 날이었다. 민수가 퇴근하고 왔다. 나를 찾다가 단지 입구에서 발견하고 걸어왔다. 점퍼를 입고 가방을 들고 있었다. 어릴 때 얼굴이 잠깐 스쳤다. 저 애가 7살 때 저 골목에서 넘어져서 울면서 들어왔었는데 민수가 내 옆에 앉았다. 아무 말이 없었다. 나도 말을 꺼내지 않았다. 바람이 한번 불었다. 나뭇잎이 조금 흔들렸다. 벤치 옆 화단에 심어놓은 국화가 고개를 까딱였다. 한참 뒤 민수가 말했다. 엄마, 추워? 아니. 배고파? 조금. 민수가 일어서며 손을 내밀었다. 나는 그 손을 잡고 일어섰다. 아들 손이 따뜻했다. 크고 거칠었다. 영감 손이랑 비슷했다. 우리는 나란히 걸었다. 골목을 지나 찌개 냄새가 나는 작은 식당 앞에 섰다. 민수가 문을 잡아줬다. 나는 먼저 들어가며 생각했다. 사람의 얼굴은 시간이 지나면 드러난다. 나쁜 얼굴도 좋은 얼굴도. 하영이의 얼굴이 드러나는데 5년이 걸렸다. 민수의 얼굴, 내 아들의 진짜 얼굴은 오늘 이 손에 있었다. 손을 내밀어 잡아주는 것. 그걸로 충분했다. 식당 안이 따뜻했다.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